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는 뭐 정답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우리가 AR, 보통 평균이 항상 해마다 다르긴 한데 주로 9점대 후반이었고 10점대 거의 평균에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13점대까지도 우리가 고난이도 문항은 이렇게 측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측정하는 기준은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오차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목표를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AR 레벨뿐만 아니라 이 배경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굉장히 그 지문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능이라는 게 단순히 AR, 렉사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 리딩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렉사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했을 때 1100에서 1300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치와 이제 고난이도 문항 이렇게 해서 범위가 조금 나눠지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3 때 이 정도 되돌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학년을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자, 우리가 이게 영어 교과서 보면 이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도 차이가 별로 없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죠? 중학교 때도 살짝, 이제 갭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자, 90에서 120 하고 220, 290, 400, 560, 720, 900 막 이렇게 뜁니다. 근데 이게 영어 교과서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해집이나 원서로 리딩을 반드시 병행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 교과서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교과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어 교과서와 이 독해집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도달해야 되는 레벨에 갭이 있으니 반드시 특히 초등학교 때 원서 읽기, 독해집 독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리딩을 별도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제가 되게 와닿아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 미국 유치원 레벨이거든요. 90에서 120. 예, 미국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미국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치원에서 미국 고등학교로 끝난다. 쉽게 말하면 갭이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AR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학년 기준이에요. 사실은 미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 내가 도달해야만 하는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AR 기준으로 4점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잡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5다, 6이다, 그럼 더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꼭, 내가 6이 안 됐어 이러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아직, 3점대다 그러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제 4점대를 목표로 한번 열심히, 더 읽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독해집보다 원서 읽기에서 리딩을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고 특히 저는 이제 독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빠르면 4학년 그리고 주로 한 5학년 정도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텍스트를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AR에서 채우든 렉사일 여기 독해집에서 채우든 사실 요거는 그냥 평가 기준이긴 한데 이게 상징이거든요. 보통 원서는 AR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독해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렉사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서를 읽든 독해집을 하든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3학년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요때 요 시기에는 원서 읽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제가 3학년, 4학년 리더스인데 5학년 때 리더스 읽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6학년 때 얼리 챕터북 읽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챕터북 읽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좀 수정하셔도 된다는 거지. 이게 뭐 100%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렇게 가서 주로 이제 1점대, 2점대 리더스북 읽고 얼리 챕터북 3점대 그리고 챕터북 4점대 이렇게 도전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어 교과서는 사실상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우리 아이가 진짜 도달해야 되는 레벨에 비해서는 낮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5학년 영어 교과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5학년부터 이렇게 리딩 패시지가 나오거든요. 3, 4학년은 진짜 말 그대로 듣고 말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고 5학년부터 이렇게 리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쉽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읽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입시 관점에서 본다면 요걸로 아웃풋을 공부하시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리딩 레벨이 높은데 이 스펠링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스펠링을 완벽하게 뭐든지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영어 교과서에서 나온 단어들 여기 나오잖아요, 단어. 요런 정도는 반드시 듣고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 정도 수준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아웃풋 내가 듣고 읽고 뿐만 아니라 말하고 쓰고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웃풋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 정도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입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중에 중학교 수행평가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기와 쓰기로 공부하고 나면 중학교 때 아주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여기 이렇게 광고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5학년 교과서인데도 이런 지문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필사 그대로 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보면 영어 일기가 또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영어 교과서 리딩 레벨로서는 조금 부족해서 내가 독해집이나 원서로 채워야 되지만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6학년 또 마찬가지. 자, 6학년 경우에도 6학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6학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벨이 확 뛰어요. 5학년에서 또 뛰어요. 아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읽고 듣고 뿐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아이가 필사하고 외울 수까지 있다면 사실은 아웃풋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과서 한번 학습법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렉사일 기준으로만 갖고 왔어요. 보통 이제 독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렉사일로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1100에서 1300을 목표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를 현실적으로 잡고 가느냐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사실 제가 이거 독해집에 넣어놓긴 했는데 솔직히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독해집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같이 참고로 넣어놓긴 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교재 링크 시리즈 그리고 브릭스 그리고 기적 그리고 제가 주니어 토플 그리고 미국 교과서까지 이렇게 보통 초등학교 때 활용하는 것들을 갖고 왔고요. 요 부분은 이제 중등 부분이에요. 제가 요 서브젝트 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스타터 보시면 이렇게 교재마다 이렇게 렉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요 교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요 정도 레벨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문제집이다 보니까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조금만 글밥만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 정도는 제가 이제 권장하기로는 4학년 때 요 정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요 정도는 4학년 때 목표를 잡고 요 정도 읽어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서브젝트, 인사이트, 링크, 스타터 말고 요거 레벨 시리즈. 요게 이제 스타터가 아니고 요게 이제 몇이냐면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500에서 600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5학년이나 뭐 사실은 6학년까지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는 요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교재인데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스타터가 아니에요. 그냥 레벨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보이시나요? 요 정도. 요 정도는 이제 한 5학년, 그리고 6학년 되면, 요렇게 읽어야 돼요. 요것도 사실 지금 120 정도 레벨이면 보통 한 5, 6학년 학생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 교재도 되게 좋아요. 좋고, 글밥 요 정도. 글밥 요 정도. 그죠? 한 5학년, 그리고 6학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특징이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직독직해. 요게 이제 저는 사실 요 교재를 아이들한테 이제 활용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줬던 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만 뒤에 와서 요렇게 써보라 라고 해서 좀 선택적으로 줬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친 다음에 뒤에 가서 해당하는 문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서 와라. 안 하는 친구들은 제가 한 4문장, 5문장을 필수로 선택해서 가장 긴 문장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여기 막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본질이 이제 요 부분인데 좀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플 그리고 미국 교과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사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같은 리딩이지만 목적이 달라요. 이 나머지 독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독해집 공부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 배경 지식도 좀 얻고 그리고 리딩도 하나하나씩 문장도 분석해보고 문제도 풀면서 이렇게 좀 쌓아간다라는 게 있다면 이 토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저는 이 토플은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을 재서 아이들이 리딩을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통 병행을 합니다. 6학년 때 중후반 정도에 제가 시작하는데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2 보통 요거를 써요. 요거 교재 스텝 2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지문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있고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가 3개잖아요. 그러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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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에다가 한 30초 정도 더해서 요 정도를 3분 30초 그리고 맥시멈 4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제가 시계를 딱 놓고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쨌든 요거는 짧게 같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는 요 정도를 병행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니어 책 정도, intermediate 해서 요 정도. 요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는 이제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요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학년이거든요. 자유학년제, 뭐 자유학기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 교과서도 굉장히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수능으로 넘어가자니 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긴장하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이 토플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토플 책으로 같이 이렇게 좀 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요거 여기까지. 이것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도전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어떤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풀기도 해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어드밴스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케이스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 이제 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후반 정도가 되면 요렇게 푼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과서 제가 미국 교과서 중에서는 실제로 미국 교과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강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집에서 홈스쿨로 하면 이렇게 교재를 그냥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렉사일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보다 좀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는 주로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 나온 친구들이 많이 쓰는 교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정도. 조금 레벨이 높죠? 요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요거. 그래서 듣고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듣기 평가에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요 부분이 저는 좋아서 요 책을 좀 추천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듣기, 그리고 여기서 또 읽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예비 중학생들 혹시 겨울방학에 독해 교재 찾고 있다면 요 정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자, 보면 이렇게 요 정도예요. 예비 중 이렇게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꽤 길어요. 근데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고 네, 요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비 중이 어렵다 그러면 한 중학교 1학년 후반에라도, 요거는 이제 교과서랑 연결이 돼서 배경 지식이 잘 나와 있어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도 좀 나와 있어서 이게 레벨마다 좀 다른데, 요 정도 레벨이면은 제가 이제 6학년 학생들이나 뭐 중학교 1학년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배경 지식이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 지식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읽고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듣고 문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교재.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링크, 브릭스, 기적의 영어 리딩, 그리고 제가 토플 교재, 미국 교과서, 요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